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4학년도 정식 컨설팅 추가 합격 로직 17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제가 약속드린 대로 인문계열 구간별 이동 경로와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이건 꼭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특히 우리가 가나다 군에 대한 군별을 하거나 안정과 상향에 대한 원서 지원의 전략을 딸 때, 또 내 성적보다 조금 더 높은 구간의 상향을 지원하려고 할 때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인 학과에 어떤 학생들이 유입이 되어지는지, 또 그 학생들이 어떤 경로로 이동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결국 점수의 편차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자연계열에 이어서 인문계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벌써 이제 12월 31일, 1월 1일이 됐기 때문에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또 그동안 이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 많은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널 이해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욱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 있어서의 진입, 그 다음에 또 상향 이탈 구간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서 지원의 흐름과 경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오늘 설명을 드리는 인문계열은 인문계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인문계열이 사실상 미적이나 기하나 확률 통계를 다 선택한 자연계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알아두시면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연계열은 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원래 원칙적으로는 하위권의 상위학과, 이 아웃 구간에 있는 상위학과의 학생들이 상위학과의 인 구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결국은 뭐냐면 393점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의 벽은 바로 이 393점 구간까지만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자연계열은 대학과 학과가 일치해야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과의 중요성이 커지고 대학이 낮아질수록, 다시 말하면 인서울권이나 경기권으로 가면 사실 학과의 중요성보다도 붙고 보자 대학의 중요성이 커지지만 인서울권 이상이 넘어가면, 다시 말하면 360점, 370점, 380점 구간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학과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원칙적으로는 학생들이 상위학과의 학생들이 하위 지점의 원서를 써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대학과 학과가 일치해야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말하면 하위 학과의 상위 구간에 속해져 있는 학생들이 하위 구간의 원서를 안 쓰죠. 그럼 어디에 원서를 쓰냐면 중위권 지점의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상위권 지점의 원서를 쓰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위 지점의 원서를 썼었을 때 합격의 가능성이 예를 들어 90%라고 한다면 중간 지점, 트랜스퍼 구간의 원서를 쓰면 합격 가능성이 50%로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상위 구간으로 가게 되면 합격 점수가 가능성이 20%로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학과와 대학이 일치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위 구간의 이탈 비율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상위 구간의 충원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점수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따라서 자연계열에서는 하위 구간이 점수의 하락폭이 매우 크다는 점, 다시 말하면 중간 지점과 하위 구간 간의 점수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경로는 똑같은 경로로 이동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점은 이렇게 중간 구간과 하위 구간의 점수 차이가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가장 이동 가능성이 높은 지점은 바로 뭐냐면 상위 지점이 아니에요. 상위 지점. 상위 지점은 상위 지점이지만 중간 정도 지점. 다시 말하면 학과가 뭔가 좋기는 좋지만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지점이죠. 바로 이 지점을 트랜스퍼에서 약 70% 정도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의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대학으로 이동하여 학과에 대한 불만족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쓸 때 특히 이 지점, 자연계는 이 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391점인 성적을 가지고 있다.
다 여기가 398점이다. 그럼 내가 만약에 성적이 380점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만약에 398점인 학과의 원서를 쓴다면 점수가 18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불합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건 진학사나 UA나 대성이나 메가처럼 AI에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실제 380점의 학생이 398점인 학과의 원서를 써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 다시 말해 18점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이 구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 지점의 원서를 쓸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위 지점은 진입 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지점은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는 지점이고, 상향 지점은 이탈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세 개의 지점이 구간이 다 쪼개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393점인 학생이 398점인 학과의 원서를 쓸 수가 없다는 점을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대학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발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모집 단위의 특징을 이해하시게 되면 점수의 균열이 발생이 되는 지점, 점수 차이가 발생이 되는 지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연계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첫 번째는 자연계열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인문계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특히 인문계열은, 오늘 설명을 드린 인문계열은 정말 원서 지원이 매우 어려워요. 특히 2등급과 3등급 거래 학생들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성적대가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인문계열은 대부분 대학 중심의 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연계는 대학과 학과가 일치가 되어야 이동한다면 인문계는 무조건 대학 중심이에요. 물론 학과를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문계는 대부분 대학 중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국대학교에서 건국대로 이동한다면 사실 학과에 관계없이 대학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또 건국대학교에서 경희대로 이동하게 된다면 학과에 관계없이 이동하는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과는 대부분 어디가 점수가 낮아지냐면 이 가운데 지점이 실제 하위 구간에보다 점수폭이 커지죠. 왜냐하면 하위 구간은 상위 점수가 이만큼이라면 하위 점수의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밖에 안 돼요. 왜? 하위 구간에서 밀려드는 점수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점수의 하락폭이 그 밑에까지 떨어지기가 어렵죠. 그러므로 특히 모든 대학의 하위 구간의 원서를 쓸 때는 일반적으로 입시기관에 예측하는 점수보다 점수의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원서 접수에 매우 유의해야 된다. 특히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 수능에서 내가 불리한 위치에 있다면 그 점수폭은 더욱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다른 건 다 믿어도 하위 구간의 예상 점수를 믿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하위 구간은 점수폭이 적어요. 하지만 이 중간 정도가 되면 최초 합격자의 성적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하락폭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상위 구간으로 갈수록 점수의 폭이, 편차폭이 커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부분, 다시 말하면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기 이전에 충원율이나 추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점수의 하락폭이 큰 구간은 대부분 상위 구간일수록 점수의 하락폭이 컸죠. 크게 떨어지는 지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문과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교차예요. 교차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희도 이상의 지점에서, 경희대 이상의 지점에서는 자연계의 비율이 문과에서도 인문계보다 비율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인문계라면 아래에서 들어가고 옆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위로 빠지면서 선순환 구조가 발생이 되는데, 교차가 발생이 되어지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중간 정도의 학과가 하위권에서 밀려드는 수요가 발생이 되는 거죠. 밀려드는 지점이. 그러니까 결국은 문과는 모든 지점이 다 어떻게 됐다? 다 뚫렸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적이 390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394점인 학과에 붙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좌우에서 그냥 진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구간이 결국은 다 열려있는 상태가 되는 게 문과인데, 여기서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자연계가 교차가 이루어지는 지점이 모든 지점에 교차가 몰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대학이 상위권 대학이다. 다시 말하면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정도라고 한다면 자연계 학생들이라도 내가 고대를 붙을 수 있다, 연대를 붙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학과가 체육교육이든 아니면 하스든 IS이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모든 학과에 원서 지원이 몰리지만 대학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가 몰리는 지점이
제한적이죠. 그렇죠? 이런 점들을 문과 학생들은 잘 주목하셔가지고 핵심 포인트를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대학씩 이동 경로를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제가 또 늦게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한참 컨설팅이 진행이 되는 기간이라 저도 좀 분주하게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부분들 중에서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널리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나다군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나다군에서 먼저 아시는 것처럼 나군의 서울대학교가 있고 가군의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작년에 의해서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의 선발을 두고 있다는 점 알아야 되고, 서울대에 원서를 쓰실 분들은 일반 선발 전형, 다단계 전형이 유리한 거지 일괄 합산의 학교장의 추천을 요구하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주목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지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과연 뭐가 유리한가,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원래 수시 전형에서 지역균형 전형을 우리가 선택하는 이유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지원 인원의 제한을 묶이기 때문에 경쟁률의 하락이거든요. 하지만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 전형이나 일반 선발 전형이나 경쟁률이 높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막연히 지역균형 전형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유리하다는 식의 생각은 접근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점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를 우리가 판단할 때 많은 분들은 뭐를 가지고 결정하냐면 영어로 결정을 해요. 영어로. 연대를 갈까 고대를 갈까를 결정할 때 영어로 1등급을 맞았느냐 1등급을 맞지 못했느냐인데, 전년도에는 영어의 등급이 1등급이 약 7% 정도 있잖아요. 올해는 영어가 약 4%로 줄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구간에서, 모든 기관에서, 모든 입시 데이터에서 영어로 2등급을 맞았다? 그러면 너는 고려대. 영어로 3등급을 맞았다? 그럼 너는 고려대. 무조건. 그렇게 결정을 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주목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2등급을 맞았고 영어를 2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고려대를 지원한다면 이건 결국 영어 2등급을 맞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의 방향을 알려주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냐면 고려대의 경쟁률이 몰리면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것이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통계나 데이터를 역해석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역해석을 해야 되냐면 결국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의 방향성을 알려주기 있는 게 바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점의 오리를 꼭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해할 점은 뭐냐면 고려대를 하나로 보면 안 돼요. 결국은 우리의 선택은 만약에 고려대나 연대를 쓴다면 연대냐 고려냐 두 개의 선택이 아니라 세 개의 선택을 가지고 있다는 점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개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연세대를 쓸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로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쓸 것이냐, 고려대학교 교과 우수의 원서를 쓸 것이냐. 많은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연대냐 고려냐 두 개의 선택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 가군의 선택은 세 개의 선택, 연세대, 고려대 일반, 고려대 교과 이 세 개의 선택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연세대학교에서 서울대로 이동하는 경로이거나 아니면 고려대에서 서울대로 이동하는 경로인데, 이 경로가 예전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고려대학교 상위학과의 원서를 쓰거나 연세대학교 상위학과의 원서를 쓰는 분들은 서울대 하위 구간의 원서를 쓰는 것이 통했으나, 결국은 문이과가 교차가 발생이 되어지면서 결국 연대나 고대의 상위 구간의 자연계 학생들이 몰려요. 몰리다 보면 결국은 서울대로의 이동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연대나 고대도 사실상 연대 고대 쓰고 서울대로 이동하는 경로가 아니라 하위 구간에서 교차로 몰리는 지점이 됐기 때문에 연대나 고대가 출발점이 아니라 도착점이 된 거예요. 도착점이 되면 도착하고 합격하면 등록하면 충원율이 떨어지니까, 충원율이 떨어지면 점수의 하락폭이 매우 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나 고대의 원서를 쓸 때 점수는 부족하지만 상향해서 추합이 발생이 돼서 점수의 하락폭을 예상하면서 원서를 쓰시는 전략이라면 실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여기가 학과폭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좀 이렇게 조그맣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를 보면 연세대학교 학과폭이 매우 넓죠. 그런데 주목할 점은 연세대학교 2023년도 충원율을 보면 충원율이 매우 작다는 거예요. 충원율이 가장 높은 지점이 지금 보면은 응용통계학과가 67.7%, 경영학과가 83%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과가 55.9%예요. 지금 보면 대부분의 구간이 10%, 20% 정도 구간이고, 그럼 이 정도의 경쟁률은 어떤 의미냐면 최초 합격이 아니면 붙을 수가 없다. 이 점이 가장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연세대학교 하위 구간은 아시죠?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에서 들어오는 지점이기 때문에 가장 경쟁이 치열한 지점이에요. 하위 구간은. 그리고 상위 구간은 대부분 응용통계, 경영, 경제 이 구간은 자연계 교차가 몰리는 지점이에요.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 390점이 넘는 학생들은 찾아보기 드물지만 자연계에서 390이 넘는 학생들은 아주 많아요. 특히 자연계의 390점이 입시에 대부분 불만족하시는 분들, 원래는 의대를 목표로 삼거나 서울대를 목표로 삼았지만 수능이 어려워서 못 보면, 균형이 깨지면 나오는 점수가 390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연고대의 상향을 치는 자연계의 점수대의 학생들은 매우 많다는 점을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고려대학교죠. 고려대학교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 전형이 있고 교과 우수 전형이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일반 전형은 수능 100% 전형, 교과 우수 전형은 수능 80%의 교과가 20%가 반영이 되는데, 이 교과가 물론 수시 전형의 내신 반영 방식으로 반영이 되긴 하지만 정시거든요. 정시이기 때문에 수시처럼 내신의 영향력이 클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신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신이 반영이 될지를 예측하기는 어려우지만, 서울대학교가 교과평가가 반영이 됐고 교과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게 되면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은 실제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고, 두 개의 전형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반 전형에 어떻게 모집 인원이 많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교과평가의 모집 인원이 적고, 다시 말하면 모집 인원이 일반 전형이 약 30명이면 교과평가의 모집 인원이 1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연대를 쓸까 고대를 쓸까? 그러면 너가 국어를 연대를 쓸까 고대를 쓸까? 그럼 너는 영어가 몇 등급이야? 영어 2등급 맞았습니다. 영어 3등급 맞았습니까? 저는 무조건 고려대를 갑니다. 영어 1등급 맞고 성적 좋으니까 무조건 저는 연대를 갑니다가 아니라, 연대 고대에는 세 개라는 거예요. 연대 고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연대, 그 다음에 고대 일반, 고대 교과, 이 세 가지가 있다는 점을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대 고대로 넘어가면 그 다음 지점이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성균관대예요. 성균관대는 아시는 것처럼 가군과 나군의 분할 모집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연고대로 이동하는 루트가 바로 성대가 되겠죠. 물론 예전에 성균관대의 충원율은 500%, 600%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성균관대의 지금 충원율은 대부분 300% 정도에 머물고 있는 거죠. 결국 성균관대는 성균관대로 출발해서 연대로 이동하는 경로도 있지만 성균관대 인문을 교차로 노리는 지점도 존재한다는 점을 꼭 아시겠죠. 교차로 들어오는 지점이 있고 또 반대로 나가는 지점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무조건 나군에 위치를 해야 돼요. 자, 문과에서는 첫 번째 모든 학생들은 연대나 고대를 희망하죠. 그리고 연고대를 못 가면 어딜 가야 돼? 성대에다 기반을 뜯고 성대에서 상향을 쳐서 교대를 가야 되거든요. 가군의 원서를 쓰면 연고대를 못 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군의 원서를 쓰고 연고대 상향을 쳐야 되고, 연고대는 마치 블랙홀처럼 하위 점수를 모두 빨아들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이쪽 지점에 원서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성대를 만약에 가군에서 원서를 썼다? 그러면 가군에서 이동할 수 있는 지점은 성대에서 성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대 가군이 나군에 비해서 점수가 낮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성균관대를 가고 싶은데 나는 점수의 경쟁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가군으로 가야 되고, 점수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나군의 원서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일 대학이라 하더라도 가군에 위치하느냐 나군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점수 차이와
경쟁률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대학은 뭐를 중심으로 있냐면 연세대와 고려대를 중심으로 사선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 연세대 고려대가 1번이면 성균관대학교 나군이 2번 지점입니다. 여기가. 자, 성균관대학교를 보시면 성균관대학교 가군의 경영학과, 교육학과, 글로벌 경제, 그 다음에 글로벌 융합, 의상, 인문과학부가 있고요. 나군에 보면은 글로벌 경영, 글로벌 리더, 사회학과, 영상학과, 한문학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쟁률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어요. 글로벌 경영과 글로벌 리더는 경쟁률이 9.84, 7.37.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성균관대학교 경영은 경쟁률이 2.86이거든요. 그만큼 가군의 성균관대는 경쟁률이 떨어지고 선호도가 약한 지점이니까 점수 차이가 발생이 된다는 점이고, 자, 그리고 나군에서도 보면 성균관대가 두 개의 지점으로 갈리는 거죠.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과 글로벌 리더 이 두 개의 지점은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를 쓰고 연대나 고대로 빠지는 지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지점, 다시 말하면 사회과학과 영상과 인문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지점이냐면 성균관대학교 가군의 경영이나 인문사회 계열에서 들어오는 지점이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나누어지는 지점이죠. 나누어진 지점이기 때문에 윗지점에서의 충원율은 보시는 것처럼 293%, 367%의 높은 충원율이 나오지만 이 구간, 바로 이 구간은 들어오는 지점이기 때문에 충원율이 75.2%, 33.3%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특징이라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균관대학교, 다음으로는 서강대학교예요. 서강대학교는 주목할 점이 예전에는 문이과가 교차되고 있기 전에 서강대학교는 인문사회 계열,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는 인문사회 플러스 자연공과. 그럼 인문사회 계열은 서강대를 갈래? 성균관대를 갈래?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너 성균관대 경영 갈 거야? 서강대 경영을 갈 거야?를 고민했었죠. 그리고 서강대학교, 성균관대가 연고대로 빠지는 충원율이 400%, 500%까지 나왔어요. 문이과가 교차되기 이전에.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어떻게 되냐? 서강대에서 원서를 써서 연고대로 이동할 확률이 매우 적어요. 이동이. 왜냐하면 서강대학교는 인문계, 자연계가 통일적으로, 인문계, 자연계가 통일돼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동일하잖아요. 인문계, 자연계가. 그래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43.3%의 수학의 반영 비율을 주다 보니까 서강대는 어떤 학교가 되냐면 아래 구간에서 교차가 집중되는 구간으로 바뀌었죠. 결국은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가 몰린 거예요. 그러면 이 서강대가 어떻게 되냐면 연세대, 고려대가 1번 지점이다. 그러면 성균관대가 2번 지점이 되어졌다. 그러면 서강대학교는 3번 지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차해서 올라오는 지점이 됐기 때문에 3번 또는 4번 정도의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이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리고 자연계에서 교차로 서강대로 들어가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생들도 있지만 붙여놓고 재수로 빠지니까 사실 붙고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강대학교 인문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추락한 거죠. 많이 추락했기 때문에 예전으로 생각하면서 서강대학교 인문이 성균관대 인문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이과가 통합이 되고 서강대학교가 인문, 자연계가 수학의 반영비율이 높아지면서 인문계가 자연계 학생들이 집중 공략 지점이 됐다는 점이죠. 이런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서강대학교 나군의 충원율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서강대학교 나군의 충원율을 보시면 제일 높은 학과가 경영학과가 139.2%의 충원율이고 그 다음에 경제학과가 109%예요. 물론 139%나 109%이기 때문에 서강대 학생들 일부는 어디로 빠져? 연대나 고대로 빠질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자연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학과 부전공으로 자연계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충원율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지금 현재 성균관대학교는 그래도 300%의 충원율이 나온 데 반해서 서강대는 충원율이 100%밖에 안 넘으니까. 그리고 이 밑에 구간은 보면 80, 76, 40, 40, 93이니까 사실상 다 막힌 구간이에요. 여기서 빠져서 연고대로 이동한다기보다는 원서를 쓰고 다시 자연계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서강대학교는 하위 구간에서 교차 지원이 몰리는 도착점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전의 서강대가 아니다.
이 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양대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문과는 자연계하고 다르고 한양대 구간이 낮아지죠. 그렇죠? 한양대가 낮아지는데 한양대는 지금 보시면은 가군의 한양대가 있고 나군의 한양대가 있어요. 근데 한양대학교가 이동을 하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한양대가 이동하면 이렇게 성대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큰 특징은 반영 비율의 불일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첫 번째는 두 개의 수능 영역별 반영비를 가지고 있어요. 한양대학교 나군에서 수학 반영비를 40%를 부는 두 개의 학과, 한양대학교 나군에서 수학 반영비를 40%를 두는 두 개의 학과. 결국은 이 지점은 교차가 집중되는 지점이에요. 여기서 교차가 몰리게 되고 아래에서 교차가 몰리는 지점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교차가 집중되는 대표적인 학교가 서강대학교예요. 그런데 서강대 있고 한양대 있기 때문에 나군의 한양대는 교차에서 매력적인 지점은 못 돼요. 하지만 가군의 한양대는 자연계 교차 지점의 유일한 지점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균관대학교는 수학의 반영비율이 30%니까 물론 자연계 학생이라고 해서 수학을 잘하고 국어를 꼭 못하는 건 아니야.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국어 성적이 좋은 학생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대표적인 구간이 바로 여기밖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한양대학교 가군은 교차에서 매우 매력적인 구간이다. 나군에 비해서. 왜? 나군은 지금 서강대학교가 버티고 있거든요. 물론 서강대보다 한양대가 한 수준에 낮다라 하더라도.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는 한양대학교의 학생들이 이쪽으로 원서를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가장 큰 특징은 한양대학교는 지금 본 것처럼 서강대, 성균관대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맞지 않아요. 첫 번째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맞지 않고 두 번째는 한양대보다 성균관대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양대학교에서 성균관대로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동률이.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는 어떻게 이동하냐면 한양대에서 한양대로 이동하고 한양대에서 한양대로 이동하는 구간이에요. 여기는. 아시겠죠? 결국은 여기는 사선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되고 한양대 정도로 오면 한양대에서 성균관대, 한양대에서 성균관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한양대에서 한양대로 이동하는 지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한양대를 상향을 친다? 합격하기 어려워. 한양대에서 상향을 친다? 합격하기 어렵죠. 왜? 내 성적이 385점인 학생이 한양대학교 387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면 붙으려면 좌우에서 유입이 없어야 하는데 이렇게 반반대야. 반반대야. 좌우가 뚫린 구간에서는 내가 만약에 385점으로 387점을 치면 바로 여기서 387점이 바로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반 뚫린 대학은 바로 상향 지원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잘 파악하셔요. 어디에 빈틈이 있는지를 노리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한양대학교를 봅니다. 한양대학교의 가군의 학과 중에서 수학의 40%를 반영하는 지점은 바로 저기에 있는 경영학과, 그 다음에 경제, 금융 두 개의 학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지점이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나군에는 자연계 교차가 몰리는 지점에서 대표적으로 서강대가 있기 때문에 나군의 한양대학교는 인기가 덜하지만 가군의 지점은 매우 인기가 높다는 점을 꼭 알아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나군의 경쟁률이 높아요. 구간이 넓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는 좌우로 유입이 이루어지는 점이 있을 수 있고 그 지점들 중에서 빈틈이 존재한다는 점, 그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한양대학교 나군을 봅니다. 한양대학교 나군은 가군에 비해서 구간폭이 좁죠. 그리고 특히 보시는 것처럼 수학 40%를 반영하는 지점이 보시는 것처럼 저기에 파이낸스 경영과 정보 시스템 두 개의 지점이기 때문에 사실 교차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교차의 범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점들이 원서 지원의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국 한양대는 가에서 나로 이동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점적으로 볼 때 나에서 가로 이동할 가능성보다는 가에서 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양대학교는 이렇게 올 가능성이 높죠. 가에서 나로 오는 과정이고 나에서 가로 가긴 어렵고 결국 나에서 원서를 쓴다면 그냥 붙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성균관대로 이동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에서 나로 와서 붙고 등록.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앙대학교가 있어요.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중앙대학교에서 한양대학교로 이동할 수 있겠죠. 당연히. 중앙대학교에서 한양대로 이동하고 중앙대학교에서 한양대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지점은 중앙대에서 중앙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앙대 일부 학과만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중앙대학교 가군의 원서를 쓰는 학생이 한양대학교 나군으로 이동을 하거나 중앙대의 가군의 원서를 쓰는 학생이 나군에서 성균관대로 이동할 확률도 있지만 그 이동 포인트가 높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중앙대도 하위에서 올려드는 썸수다. 중앙대도 대부분 가에서 나로 이동하는 국로라고 볼 수 있는데 한양대학교하고 다른 점은 한양대는 대부분 어디에서와 가에서 나로 이동하는 지점으로 대부분 한정이 된다면 중앙대학교는 가에서 나에서 가로 동시에 이동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지점은 상향이 매우 어려워요. 특히 이런 지점들 중앙대학교나 한양대학교는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점수를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중앙대학교를 봅니다. 중앙대학교는 지금 보면은 위에 있는 학과가 글로벌 금융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낮은 과가 유아교육학과까지 있어요. 자, 그리고 충원율을 보시면 대부분 다 100% 이하의 충원율. 100% 이하의 충원율은 뭐냐면 상위 구간으로 이동이 매우 어렵다는 거고 자연계 교차가 집중이 많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동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동률이. 그리고 흔히 말하면 대학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대학은 중앙대 이상과 중앙대 이하로 나뉜다. 다시 말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딱 두 개로 구분 지으면 그만큼 중앙대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고 교차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1차적으로 대학을 잡겠다는 거예요. 대학을. 그럼 그 대학의 상위권 대학의 기준이 바로 중대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 인문계는 자연계 교차가 집중되는 지점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구간에서 비슷한 정도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나군으로 가면 보시면 나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충원율이 대부분 100% 이하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중앙대학교는 교차 지원이 많이 몰리기도 하고 중앙대학교 밑에 있는 대학들, 다시 말하면 이화여대나 경희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중도의 벽을 넘으려고 하는 고비가 돼요. 여기가. 그만큼 중앙대학교가 상향을 치기가 매우 어려운 지점이고 교차가 매우 집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문 계열에 대한 구간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처음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앙대 이하의 지점, 중앙대 이하의 지점이라고 한다면 경희대, 시립대, 이화여대, 그 다음에 건국대, 동국대, 그 다음에 세종대, 서울과기대나 숙명여대 등에 대해서 한 번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특히 이제 2024년 1월이 됐기 때문에 올해 반드시 좋은 일들이 꼭 있으셔야 되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대학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